오늘은 도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솔을 이용해 가지고 닦습니다. 아니면 요런 수세미 같은 거 가지고도 도마 전용으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데요. 도마를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여러 차례 닦아서 깨끗하게 사용한 것들을 씻어내 줍니다. 여기 보면 칼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음식물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비누와 솔을 이용해 가지고 닦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마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균이나 그런 것들 번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마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주겠습니다. 비누로 1차로 씻어주고 한 번 더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동글려 가면서 문질러주면 첫 번째보다 이렇게 보면 비누 거품이 더 깨끗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비누 거품이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도마 했을 때보다 깨끗해요. 이렇게 해서 싹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도마도 다 본 것 같은데 이 거품놀이 하는 것처럼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따뜻한 물로 한번 싹 씻어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누를 다 씻어내고 이 솔 가지고 문질러 보면 비누 거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비누 거품이 남아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둥글렸을 때 거품이 막 생기는데요. 지금은 깨끗하게 다 씻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비누 거품이 거의 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누 거품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씻어내리면 비누 거품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거랍니다. 도마도 목욕을 해서 아주 개운할 것 같아요. 사람도 목욕하고 나면 아주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마도 이렇게 목욕을 한 번씩 해주면 미세한 것까지 깨끗하게 다시 씻겨져 나가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도마를 말려주는 거겠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좋은데요. 저도 그렇게 말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무 도마를 깨끗하게 모두 다 씻어 주었는데요. 도마는 잘 말려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줘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씻어서 도마를 모두 깨끗하게 말려주세요. 도마를 깨끗이 씻고 나면 물기를 제거하고 반드시 세워서 공기 중에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세워둔 지 12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도마가 아주 바싹하게 잘 말랐는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마에 오일을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는 최소한 12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주어야
도마에 오일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서 도마를 더 잘 오랫동안 보관하고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저희 도마 한번 보세요. 도마와 나무 그릇들이 있는데요. 엄청 바삭하게 잘 말랐습니다. 이제 이 마른 도마에 오일을 발라주겠습니다. 건조한 도마에 오일 바르기를 할 텐데요. 오일 바르기를 하기 전에 기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일을 선택할 때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이런 식용 오일은 도마에 끈적임을 남길 수 있어 가지고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식용 오일은 도마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오일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식용 오일은 도마에 바르지 마시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오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오일인데요.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미네랄 오일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의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은 푸드 그레이드 미네랄 오일, 광물성 오일인데요. 푸드 그레이드는 제품이나 재료가 식품과 접촉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이거든요. 주로 식품 산업이나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물질, 기구, 포장재 등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안전성을 보장하고 독성이 없고 위생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이에요. 식용 오일 대신에 미네랄 오일인데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이 오일은 도마 표면을 보호하고 수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무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약국이나 주방용품 매장에서 도마 오일로 표시된 광물성 오일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오일을 같이 한번 바르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왁스를 더 바를 때가 있는데요. 이 왁스는 크바우바 왁스나 비저 왁스를 추가로 발라줄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왁스거든요. 왁스는 도마 표면을 더 단단히 보호해주고 오일을 도마 속에 가둬두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미네랄 오일과 왁스를 사용한답니다. 잘 건조한 도마에 이제 오일을 바를 텐데요. 이 도마는 월넛 포도나무로 만든 도마인데 제가 이 도마는 조금 이렇게 사용하기가 손잡이도 있고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김치를 자르거나 아니면 잘라가지고 금방 이동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도마에 기름을 이렇게 따라주세요. 따라주고 이 도마 위에 기름이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요. 요 기름을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면수건, 깨끗한 면수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도마에 원래 나무 색이 아주 드러나는데 월넛 나무가 호두나무가 이런 색을 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도 아주 잘 발라주어야 되고요. 겉면을 다 발라주면 이제 뒤집어서 뒷면도 이렇게 오일을 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마가 오랫동안 사용해도 처음 사용하는 그 느낌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가장자리로 기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세요.
도마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기름을 발라준 다음에 15분 정도 충분히 나무에 기름이 스며들도록 이렇게 발라서 두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릇인데, 이런 나무 제품에도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 훨씬 더 제품이 예쁘고 나무 그릇 같은 것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묻어있는 키친타올에 아니면 면보에 묻어있는 기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들도 발라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발라주니까 얘들도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 도마는 조금 작은 도마, 손잡이가 있는 도마인데요. 고기를 자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도마는 보통 사용할 때마다 계속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줘요. 왜냐하면 고기를 사용한 도마는 세균 번식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사용할 때마다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준답니다. 오일을 따라주고 전체적으로 다 오일이 묻어나도록 이렇게 손잡이 뭐 이런 데까지 많이 흘러내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 돼요. 구석구석 손잡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기름이 묻어 있는데 이 도마에, 건조시킨 도마에 이 오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또 15분 정도 두겠습니다. 네, 오일을 바르니까 도마색이 선명하고 너무 예쁘죠? 제가 이 도마를 사용한 지는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 도마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썼지요. 10년 동안 쓰고 한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고 썼더니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마를 만들어주는 제임스가 이 도마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샌딩하고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가져다 준 도마예요. 이 도마는 사실 앞뒤로 사용하는 도마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에 보면 다리를 달아달라고 해서 통기성이 좋게 해가지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도마인데, 이 도마는 제가 생선이나 닭고기나 이렇게 좀 큰 덩어리의 고기를 자르고 할 때 사용하는 도마인데요. 이 도마에도 오일을 부어주고 충분히 이제 닦아줄 텐데, 생고기나 생선, 닭고기를 사용하는 도마는 자주 비누로 씻어주고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준 다음에 말려가지고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마에도 넓게 오일을 발라주고요.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에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을 앞뒤로 충분하게 발라주었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서 보면 기름이, 오일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도 이 오일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면 이 완전히 거의 흡수가 되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도 또 준비를 다 했고요. 이 나무 그릇은 제가 앤티크 샵에서 이 나무 그릇을 발견을 했는데, 이런 나무 그릇도 오일을 이렇게 이 천에 남아있는 기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오일 코팅을 해주면 색도 아주 이쁘고요. 아주 싹싹 문질러서 기름해가지고 골고루 전체에 기름이 다 입혀지도록 문질러 주면 돼요. 나무 그릇 색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앞뒤 통나무를 깎아 가지고 만든 그릇이어서 정말 너무 예뻐 가지고 얘를 샀어요. 앤티크 샵에서도 50불 정도를 주고 샀는데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 다른 도마에 오일을 바르고 남은 천에 남은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 주었어요. 아주 수명이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도마, 제일 큰 도마인데요. 호두나무하고 메이플 나무를 넣어가지고 만든 도마인데 제가 아끼는 이 나무 도마에 오일링을 해 보겠습니다. 오일을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널찍하게 골고루 이렇게 오일을 발라줍니다. 오일을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의 색이 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오일을 발랐을 때와 오일을 바르지 않았을 때의 색이 너무 달라져요. 이 오일을 바르고 나면 나무의 원래 색이 얼마나 예쁜지 드러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도 테두리를 더 꼼꼼하게 발라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도마를 사용하다 보면 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 가지고 옆으로도 묻잖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잘 발라주면 도마가 잘 보호가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오일이 다 발라지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 과정을 통해 도마는 더 고급스럽고 윤기 있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앞뒤로 오일을 다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을 발라주고 나면 이런 면수건이나 키친타올에 오일이 아주 흥건하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이 오일을 나무 제품, 집에 있는 나무 제품 있죠. 이 나무 주걱이라든지 나무로 된 스푼 이런 거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얘들도 오일을 이렇게 입혀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 스푼, 나무 스푼들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요거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사용하기가 좋아가지고 사용해서 오래됐는데 얘도 사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했더니 끝에 좀 닳아서 깨져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렇게 오일을 발라주면 이 제품들도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남아있는 오일을 충분히 다 사용을 해주면 돼요. 이런 밀대는 국수 밀고 할 때 샀는데 이 밀대는 20년을 넘게 사용한 밀대예요. 나무 제품은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나무 제품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일을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나무 제품에 오일 입히는 일을 다 해주었는데요.
좀 더 예뻐졌죠. 색도 예뻐지고 선명해져 가지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면 나무 제품을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른 도마에 오일을 깨끗한 천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얇게 발라 주었는데요. 도마 표면 전체와 가장자리에 아주 고르게 다 발라주고요. 도마가 또 그릇이나 수저 이런 것들이 오일을 흡수하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면 된답니다. 그리고 흡수 후 도마 표면에 남아있는 오일은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요. 오일을 바른 후 완전히 건조시켜주면 도마가 다시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표면이 보호가 되고요. 보통 이런 오일 처리를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오일을 충분히 입혀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되더라고요. 나무는 자연적으로 향균성이 있는 재질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관리하면 나무 도마가 더 오래 유지되고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 도마에 오일을 발라준 지 20분이 다 지났는데요. 도마를 보면 오일이 막 많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흡수되고 번들거리는 오일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이 오일을 발랐을 때 이렇게 표면을 한번 닦아내 주면 더 잘 스며들고 이렇게 보호가 되겠죠. 도마 색이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더 오랫동안 건조시켜 주면 됩니다. 보면 제 손에 묻어나는 오일은 기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다 발라주고 한번 깨끗한 면 수건이나 키친타올로 한 번씩 이렇게 다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 그릇도 보면 이 그릇에는 나무 그릇에 오일을 가장 많이 부어 주었는데 거의 흡수가 다 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큰 도마는 손질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도마는 조금 더 오일을 유지를 시키고 싶다, 좀 더 오래 이 표면에 이 오일을 가둬두어 가지고 더 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비왁스 종류를 발라주면 돼요. 얘도 이 비왁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서 해주면 광택도 나게 되고요. 오일을 더 오래, 나무도마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도마에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이 도마가 아주 유지가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도마에 왁스 코팅까지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오일을 코팅한 도마와 나무 그릇, 수저 이런 것들을 다 손질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도마를 아주 평생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구입을 하셔서 평생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고, 나무 도마를 사용하면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무 도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